선생님 저 바로 수능 고치고 다시 하는데 7점 받았어요. 고치고 다시 진지점 받아야 되지. 다음 주에 안 고쳤어? 네, 다음 주 멘토한테 같이 고친다고? 저그 잘못한 나라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풀었어요. 야, 니네들은 왜 국어를 항상 이렇게 사이드나 갤러리로 생각하냐? 응? 국어 멘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수학을 잡으면 안 되지. 응? 그래 안 그래, 동현아? 그게 아니라 원래 수학이 잡혔는데 국어를 잡았는데 그 수학이 너 원래 멘토가 토요일 날 하지 않았니? 네, 토요일에 근데 왜 토요일에 안 하고 빙계야 빙계냐? 응?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아, 까먹을 뻔했는데 그 여러분한테 먼저 공지돼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요번에 시험 끝나잖아. 시험 끝나면요, 예비고일 체제로 다 바뀝니다. 이때는 학교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어. 지금은 내신 때문에 학교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가 의미가 없어지고, 요거 지금 잘 기억을 해. 일요일에 지금 10시 하는 수업을 잠시 예비고일반을 없애고요. 토요일 10시, 1시, 4시 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 그치? 이쪽으로 이동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 4시는 동탄 애들이 많아. 여기는 치동이 많고 여기는 청계가 많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같은 동탄반으로 가든 아니면은 10시나 1시나 여기에서도 이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이동하는 아이들이 있어. 실제로. 저 1시요. 1시? 잘 됐네. 1시에 지금 4명이 다른 데로 이동했는데 그럼 거기가 인원이 7명 남으니까 1시로 옮기면은 오히려 인원이 많겠네. 그치? 저 점심 확인할 때 누가 설명을 많이 뭘 도와주는 했어요. 저한테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일요일 10시 수업이 불가해지니까 그거를 1시, 4시, 10시 똑같이 토요일 10시로 옮겨도 상관은 없어. 일단 여러분 반을 토요일 1시가 11명이었는데 4명이 10시 타임으로 옮겨서 7명으로 여기가 지금 인원이 바뀌었거든? 그리고 10시 타임은 지금 현재 8명에서 4명 들어가면 12명이네. 일단 예비고일은요 정원이 15명까지 운영이 됩니다. 한반 정원이. 이렇게 알고 자 일단 물어보자. 왜 너네께 없는 거야? 알겠다. 도윤이는 안 왔고 연우 언제로 옮겨? 대학생이고 정규 수업인가요? 정규 수업인 거예요? 이제는 다 정규 수업이야. 내신 끝이야. 이번이면 예비고1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 선행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나연이, 찬빈이 10시, 1시, 4시 중에 1시 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소율이 수윤이는 1시? 네. 동현이 아직 확인 못했어? 확인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연우하고 나윤이하고 소윤이는 3시 같이 움직이려고? 야 왜 그래 왜? 니네 화장실도 같이 다니지? 별로 좋지 않아. 자 그거 결정하는 동안에 지금 프린트 나눠준 거 있지. 4-1단원 기출문제가요 4의 2단원은 동탄중학교만 그냥 한 2-3문제 이렇게 출제하는 정도고 대부분 다른 학교는 4-2단원을 안 봐. 동탄만 봐 시험을. 그래서 문제가 4-2는 많지 않아요. 4-1 중심이랑 그 문제 지금 많지 않으니까 한 12문제 정도 될 거야. 빠른 속도로 풉니다. 문제.
뒤에 야간수는 정체비 결과예요. 리온을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리온은 빛의 빛이 방향한다는 뜻이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다. 여기 보면 이게 정체부분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야간수의 영향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있었어? 여기 보면 뭐뭐 해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서 이렇게 된다. 인과관계가 있지. 그치? 오케이. 12문제니까 10분이면 충분하겠지? 12문제밖에 안 돼요. 좋다. 앞에 청객기 5문제인가 6문제고 뒤에 뭐가? 아 그거 4-2야 2 뒤에 4-2 풀지 마요. 4-2를 해 그냥 일단 지우지 말고 4-2 끝나고 풀 거야. 아, 11번 문제 수정할 게 있습니다. 이거 수정을 해서 카피한다는 게 몇 깜빡인데 기존에 있는 디귿을요 리을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추가하는데 디귿이 어디에 되어야 되냐면은 2연에 5행 문 닫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다 푸는 거예요? 4-2 빼고 하나 이거 뭐예요? 4-2가 동물원. 아, 그래서 아마 12번까지 풀면 하실걸? 근검 그거 풀어요? 뒤에 근검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근검에 해당하는 18, 19는 풀어야 된다. 4-2만 빼고 나머지 18, 19까지니까 14문제겠네 그럼. 풀었어? 아직?
어이? 아직도? 야, 두 문제를 뭐 이렇게 오래 풀어? 네. 죄송합니다. 뒤에 상의하지 말고 자기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 형 5분만 더 주세요. 5분? 아니 3분이요. 다 푸른 사람은 4-2 잠깐 읽고 있어. 됐어? 자, 일단 채점을 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설명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요, 진도. 자, 먼저 청계중학교 거 가보자. 1번에 3번. 이런 문제는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막 두 개의 글이 섞였어, 단락이. 그래서 글 구별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2번은 1번. 요거는 논리전개, 근거의 특성. 이거 알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시 문제는 뭐야?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적, 비판적 관점이야. 비판적 관점 가지고 있는 거는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문제 물어볼 때 있잖아. 질문이 핵심을 벗어난 질문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기억과 니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은 4번. 자, 한백 문제는 1번에 5번.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1번이야. 이것도 역시 논리적 근거를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각을 하면은 딱 뭐를 우리가 뽑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신뢰성을 준다. 이거 뽑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몇 번? 1번이야. 1번. 4번에 2번. 수용적이라는 말하고 여러분, 수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2번이 수용적이 아닙니다. 이건 비판적 관점이야. 부정적인. 5번에 3번. 그 다음 아까 요것도 얘기했었어. 그지? 밑줄 쭉 쳐놨는데 나머지는 모두 다 뭐를 뜻하는 건지. 그 다음 6번에 가나다를 비교하는 글인데 적절한 거는 5번이죠. 심한 감각적이고 압축적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논설문에 해당하니까요. 그 다음에 7번에 5번이야. 5번에 어디가 잘못됐어? 지금 이거. 동현아 어디가 잘못됐어? 손 보지 말고 이제 압수당하고 싶어? 나는 한 번 뺐으면 한 달 동안 안 주는 게 아니라 6개월간 안 줘. 설명문. 설명문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은 4번이야. 9번에 2번. 이거는 뭔지 알죠? 내용 전개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예시, 고추, 오이, 가지, 애호박 등이 있다. 예를 들어줬잖아. 그지? 열매 먹는 채소. 10번에 2번. 이거는 얘네가 이 당시에 이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딱 읽으면 원래 산에 번지가 있는, 그러니까 새로 생겼대. 그리고 비둘기가 살고 있었던 번지가 없어졌대요. 그럼 이건 뭐겠어? 하나는 새로운 문명이고요. 하나는 기존의 터전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겠대. 서로 상반되니까. 그래서 B가 들어가야 되고요. 11번에 2번. 그 다음에 12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 14 여기는 빼고 일단 18번. 18번에 1번. 중국고사는 없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19번에 2번. 성격이 다른 하나.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2로 이제 진도를 펴봅시다. 4-2는 있지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좁아요. 가장 주안점을 이루는 문제 하면은 고쳐쓰기. 이거 지금 쓰기 항목이잖아, 우리. 그지? 자, 4-2 앞부분을 잠깐 봐봅시다. 수식하는 말, 주장하는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포인트는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쓰기 영역이야. 쓰기에서 여러분 2학년 때나 3학년 초반에 많이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쓰기가 나오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고쳐 쓰기 과정에 해당하는 첨삭 문제가 필수로 나온다. 그래서 동탄중학교 최근에 한 5개년치를 쭉 훑어보니까 기출문제가 고쳐 쓰기 문제가 거의 공통으로 나와요. 근데 고쳐쓰기는 뻔해. 교과서 안에 있는 거 그거만 잘 고치면 돼. 자,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실제 주장하는 글쓰기에 해당하는 이론도 조금은 알긴 알아야 돼. 주장하는 글은 대체적으로 어떤 글이다. 논설문에 해당하는 글이 주장하는 글이 많습니다. 근데 논설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옆에 말풍선에 나와 있는 요것도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주장을 설득하는, 주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 이런 것들에 논설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건의하는 글, 그리고 신문의 사설, 그리고 독자의 투고문, 이런 것들도 주장하는 글의 일종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 기출문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냈어. 뭐 다음 중에서 그치 이 글과 성격이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보니까 건의하는 글 이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건의하는 글도 주장인가요? 주장 맞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 논설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건의를 한다. 즉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거잖아. 사설이라고 하는 거는 신문에 실려있는 대표적인 이 바로 뭐예요? 논설문이야. 옛날에는 이 사설 읽기 엄청 유행했습니다. 또 하나, 독자가 투고하는 글도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투고라는 것 자체가 내 주장을 가지고 설득하고자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몇 가지 봐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주장하는 글은 당연히 이런 논리적 성격을 띠고 내 주장을 그냥 무턱대고 펼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끄덕거리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득력. 야, 주장을 한다는 거는 최종의 목적이 뭐야? 이 주장을 이 글을 읽는 사람 혹은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끄덕끄덕 제 말이 옳으네. 설득을 해야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장을 했어. 근데 반응이 어때요? 다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고 있을게. 이런 뭐야? 최종 목적 달성 실패. 혼자 목소리 높여 주장만 한 거지 설득을 전혀 못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주장하는 글의 최종 목적은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득을 하려면은 당연히 여기에 주장에 뭐가 따라야 돼요? 근거가 나와야 되고요. 근거는 어때야 된다? 타당성을 떼야 됩니다. 논리성을 떼야 됩니다. 합리성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야, 제가 내세우는 근거를 들으니까 제 말이 맞네. 끄덕끄덕 맞네. 설득당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글은, 주장하는 글은 대체적으로 어떤 걸 쓴다?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구성법을 채택을 합니다. 이 3단 구성을 쓰는 게 설명문, 논설문 두 개 다 이 3단 구성을 써. 그럼 이 3단 구성에 보면은 설명문에도 3단 구성을 쓰고요. 이 논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3단 구성을 쓰는데 용어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니? 얘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서론, 끝에 다 모두 다 뭐가 들어가요? 공통점이 이 론자가 들어간다. 왜? 논리적인 글이니까.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자, 유의점. 여기에서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3단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단자가 선생님 단락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단락 아니야. 3단 구성을 쓴다고 해서 글의 전체에 단락이 3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단락은 내가 쓰기 나름이야. 나 5개를 쓸 거야. 나 10개를 쓸 거야. 가능하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동차에 요즘에는 물론 다 이제 오토기 때문에 기아를 변속을 안 하는데 거의 수동기아 보면은요 1단 있고 2단 있고 3단 있고 4단 있고 이런 식으로 단을 조정하거든요. 1단은 거의 끌려갈 때 견인당할 때 10km 미만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1단에 놓고 가고 2단이라고 하면은 보통 시속 한 20km에서 30km까지는 2단에 놓고 움직여요. 그래야 엔진이 맞춰서 돌아. 3단 하면은 60km 미만. 그럼 보통은 이제 나머지는 사실 드라이버에 넣고 그냥 달리죠. 그럼 여기서도 각각의 기아가, 자동차 기아가 1단과 2단과 3단이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서론, 본론, 결론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이해해야 이 단락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쉬워. 글의 주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는 동기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서론에서. 근데 여러분이 가끔 놓치는 게 요거야. 그래서 별표를 친 거야.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서론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단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서론을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뭐야 재미없어 보여.
아 지루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글 안 읽어요. 그럼 내 주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폐기. 그러면 항상 앞머리는 독자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거리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궁금하네? 아니면 재밌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요. 경험, 즉 내가 겪은 어떤 일화 같은 거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속담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관용어구를 쓸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럼 본론의 역할은 뭐냐? 본론은 여기는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성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성을 위해서 여기 나오죠. 객관적이고 타당한 뭐가 뒷받침해야 된다? 근거가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근거를 나는 3개를 들고 싶다. 그럼 근거 1, 근거 2, 근거 3. 그럼 앞부분에 이제 내 주장하는 내용을 펼치고요. 이 본론에서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구체적 사례가 되든 뭐가 되든 실제 주장을 펼친다는 얘기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론은 정리 요약하기잖아. 앞에 단락이 한 5개가 진행되다 보니까 길어가지고 잠깐 핵심을 놓쳤어. 그럴 수도 있잖아, 읽다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서 정리 요약해주는 게 감추려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뭐예요? 결론 부분에 전망도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전망. 아니면은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당부의 말. 이런 것들이 보통 1단, 2단, 3단 구성의 특징이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정에다가 별표를 3개 한 이유가 이제 뒤에 본문에 가면은요, 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제 펼치는 거야. 여기는 그냥 끄덕끄덕 사실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고 이 이론을 이렇게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실제 한 편의 글을 주고 이제 얘를 적용해가지고 특히 마지막에 고쳐쓰기를 낸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뭐냐? 문제 상황을 발견한다. 이거 문제 있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예를 들면 여러분 교복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치?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니죠? 근데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그 선도를 이끄는 주임 선생님의 관점에 따라서인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엄청 까다로웠어요. 우리 아들도 교복을 입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뭐 이제 옷매무시가 뭐가 안 된다거나 속에 받쳐있는 옷이 이상한 거라든가 이러면은 다 걸렸어. 신발도 슬리퍼 절대 못 신어가지고 차에서 내리면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들어가고 안에 가서 다시 실내화 신고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고 다니냐. 처음부터 운동화 신고 오지. 실내화는 가방에 넣고. 그랬더니 귀찮대. 그러면서 꼭 차 안에서 내리기 직전에 얼른 운동화를 신는 거야. 그치? 그리고 교복도 보면은 안에 뭐 받쳐 입는 옷도 흰티도 딱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깐깐한데 이랬어. 고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학생인지 백수인지 모를 정도로 너 교복 안 입고도 학교를 가니? 우예를요. 우예뿐만 아니라 바지도 있잖아. 체육복 바지 있지. 아니 학교 체육복 말고 그냥 여러분이 입는 이 회색 바지 있죠. 이런 거. 이 추리닝 입어요. 까만 바지 입거나. 그리고 우예도 그냥 여러분이 입고 있는 후드티 있잖아. 그거 입고 가. 그리고 야 너네 등교하는데 교복을 안 입어도 안 잡니? 그랬더니 안 잡는데. 그 대신 이제 색깔 현란한 거 빼고 무채색 계열로 입으라. 요 정도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한결같이 뭐를 입어요? 검은색, 회색, 흰색 이 3가지로 입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야 교복 중학교 때도 동복 마이라고 하죠. 흔히 입는 마이를 이렇게 입학할 때 1학년 때 한 번인가 2번 입고 중3 졸업할 때까지 마이 한 번도 안 입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버리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돈이 아깝죠. 물자 낭비죠. 그치? 근데 요즘 물려주는 것도 안 돼. 왜? 교복이 다 무상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교복 맞추는 데 가서 새 거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누구 걸 물려 입겠어. 그치? 옛날에는 교복을 사비로 돈 내고 했으니까 사실 돈이 아까워서 교복 별로 입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 거 깨끗하면 이제 얻어 입고 선배 거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지? 그래서 내가 그 생각 문득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복을 그러면은 맞추지 말지 저렇게 입고 다닐 바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교복을 안 입니라고 내가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불편하대. 끼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래서 그냥 티 입고 후드 걸치고 이게 편하다는 거죠. 근데 굳이 저렇게 편하지 않은 교복을 국가적인 낭비를 하면서 솔직히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그 국가 예산이잖아. 경기도 예산이거나 국가 예산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교복 문제가 항상 떠올라. 교복이라고 하는 걸 과연 입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 문제 상황. 그거에 대해서 나의 의견. 내가 만약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자면은 나는 차라리 교복을 없애자 이런 주의야.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교복을 없애면 너무 애들이 방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서 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내 생각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정리를 해본 걸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요. 같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뭐를 한다? 나의 주장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장을 정했으면 당연히 어때요? 이거를 하나의 문장인 주제문으로 이렇게 정리해본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이거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굳이 암기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아. 자, 이게 두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주장 정하기야. 첫 번째 거는 뭐야?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는 게 주장 정하기입니다. 세 번째, 주장을 정했으면 이제 어때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근거 마련을 하잖아. 그러면 근거 마련이라는 단계가 세 번째 나오죠. 근거는 어디서 마련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인터넷 자료. 그죠? 그래서 책, 신문, 뉴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근데 수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집한 자료가 내가 무려 20개를 수집했어. 엄청 부지런하게. 근데 수집해놓고 보니까 내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료를 이제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거 놓치기 쉬운 게 요거야. 그래서 별 붙인 거야. 요것도 여러분 나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내가 근거라고 여기에다가 뽑았는데요. 자료를. 자료 수집한 것 중에서 이거 써야지 타당하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괜찮네? 라고 해서 뽑았는데 그게 사회문화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 근거가 있어요. 그치? 자, 이런 거를 받아들일 만한 건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은요, 솔직히 그 상전환 수술해서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걸 요즘엔 어때요? 당당하게 밝히고 연애 활동도 하잖아. 대표적인 옛날의 사람으로 뭐 하리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아마 획기적으로 연예인 중에 제일 먼저 그 선언을 하고 활동을 했을 거야.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에는 조금 인정을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애 중에 누구? 풍장? 풍장가기도 남자죠 원래. 나 자세히는 모르는데 남자인데 수술한 거죠?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그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많이 보지는 않아.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조금 수용되기가 아직은 어려운 이런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근거로 어떤 거를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문화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되도록 빼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약간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 왜? 나는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라고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 중에는 좀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상전환 수술 어디 병원이세요? 난 몰라, 안 해봐가지고. 나도 모르지. 그걸 해주는 데가 있긴 있겠죠. 왜 갑자기 왜 또 물어봐? 그래서 태국 가서 하면 돼요. 태국 가서? 여자 분이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그게 없기 때문이야? 진짜? 아니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의학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런 수준을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의료 기술도 발달을 했고 병원도 있겠죠. 근데 지금 수윤이 말대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수용하기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하고 오는지도 몰라. 그치? 어? 자, 근거까지 이제 다 추렸어. 그럼 뭐를 해야 돼? 이 내용 조직하게 쉽게 말하면 개요짜기 해야 돼요. 글 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중에 하나가 뭐다? 개요짜기입니다. 개요짜기를 잘하면 글쓰기가 쉬워. 개요를 작성한다. 그리고 개요를 작성한 걸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원고를 써야 돼요. 이때 원고 쓸 때 적절한 논증 방법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 우리가 이 쓰기 단원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내는 게 어디라고? 이 고쳐쓰기 부분이라고요. 고쳐쓰기에서 여기는 자 일단 글의 형식 글의 형식이 그냥 논설문이라고 할게요. 주장하는 글이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제대로 썼는지 주장과 근거가 또 하나 자 얘가 논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주장하고 근거 사이가 분명하고 타당한지 분명 타당 타당하다는 거는 맞아 당연해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걸 타당이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빠졌는데 세 번째 뒷받침하는 문장과 중심 문장 얘네가 체계적인지 체계적이라는 거는요 서로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밀접하게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썼으면은요 이 쓴 거를 이제 훑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배운 거야. 전체 수준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가 있고요. 문단 수준이 있고 문장 수준이 있고 얘는 띄어쓰기나 맞춤법이라 했는데 이거는 단어 수준이라고 하죠.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고쳐쓰기가 글 전체 수준 하면 여러분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니? 제목 그렇죠. 제목이 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지 요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문단 수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이런 거야. 문단 안에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긴밀하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문장 수준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해요? 맞춤법, 문법 이런 것들. 문법 같은 거는 문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띄어쓰기하고 이 맞춤법은 단어 수준이야. 단어 잘못된 거 띄어쓰기 해야 되고 이 단어 지금 잘못 쓰였네? 교체, 다른 걸로 수정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완성을 한다. 뒤에 나오는 거는 있잖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야. 자,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뭐를 유의한다 해가지고 주장이 일단 분명히 드러나야 되죠. 뭐를 말하고 싶은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거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 주장이나 근거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서른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의 논리적 형식에 맞추어서 쓰여지고 있는지. 자, 고쳐쓰기에서 이 항목이 반복되는 얘기야.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냐? 주장 자체가 애매한 것도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면 안 돼. 논리적인 글에서는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거가 이번에 근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주장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거가 구체적이고 타당성을 띠고 있는지. 또 하나 아까 추가되는 거 요거 있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수용이 가능한 이런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3단 구성의 이런 형식을 제대로 취하고 논리적으로 써뒀는지.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주제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만 써야지. 만약 주제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삭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목은 뭐를 담아야 된다? 글 전체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어떤 체계적으로 이게 구성이 됐는가? 나머지 아까 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실제 글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글에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주장하는 글쓰기의 단계가 이제 세밀하게 나왔는데 첫 번째가 문제 상황.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동물원에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게 어떤 뉴스였냐면은 대전에 있는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을 했어요.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을 해가지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뉴스를 알린 거예요. 조심해라. 밖에 나가가지고 퓨마하고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겠죠? 지금 이 뉴스 여기 영상이 나오는 건데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생포를 못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 총으로 쏴가지고 죽은 거로 끝났어요. 마취 총성이 되잖아요. 마취총을 쏘기에 뭐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퓨마가 뭔지는 알죠? 모르면은 여기 나오는 사진 있잖아. 이거. 얘가 퓨마야. 퓨마가 어떤 종류냐? 퓨마 그 브랜드 범종류인가? 아니 브랜드는 알지 퓨마. 근데 걔가 범종류냐고? 호랑이과냐고? 고양이과요. 호랑이과 맞아? 아무튼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엄청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거는 알고 있어요 내가. 기타랑 퓨마랑 달라요? 그것까진 모르겠어. 과학의 생물수입이 아니라서 비슷한 계열인 것 같아. 근데 치타 못지않게 이 퓨마도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취총을 쏘고 하는 게 실제로 어렵다는 거. 마취총은 여러분 일반 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마취총으로 빵 쏴가지고 할 때 이게 속력이 퓨마의 속력을 아마 못 이길 거야. 예측샷하면 뭐를 하라고? 예측샷. 예측해가지고 쏜다고? 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겠지만 당장 급박하니까 할 수 없이 총살. 얘는 태어나기를 동물원에서 태어났어. 이 퓨마가. 그런데 한 번도 동물원을 벗어난 적이 없죠. 처음으로 탈출해서 동물원을 벗어나는 거야. 근데 그날이 곧 본인의 죽음의 날이야. 그치? 죽었어. 총 맞고. 불쌍해. 이거를 보면서 문득 여기 지금 이제 뉴스 내용이야 이게. 이거를 딱 보다가 문제 상황을 이제 인식한 거야 얘네가. 뭐를 인식했어요? 아니 저 퓨마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유를 향해서 나온 걸 텐데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 주장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동물원이 과연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눈 끝에 나는 필요하지 않아. 왜? 동물들에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거야. 여기 지금 주장 정하는 얘기야.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끔 돼. 그래서 여기 근거가 총 9개인가 나오는데 얘들아 이 9개를 한번 봐야 돼. 첫 번째 거에서 근거 위에다가 제목을 여기 써놨어요.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 그럼 얘는 주장 정하기에서 자기 주장이 뭐야? 동물원을 없애자구나. 이 제목은 어때요? 주장이 선명히 밝혀지고 있죠. 이랬다 저랬다 애매한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어. 아 얘는 동물원을 없애자는 입장이구나. 없애자는 입장에서 이 9개 자료가 필요한 것만 체크해보세요. 1번 자료는 필요하니? 네. 동물보호법 3조 필요하죠. 필요하네요. 그럼 1번은 오케이. 그치? 1번은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야? 맞다는 얘기야. 근거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비좁은 곳에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도 필요하죠. 3번은 이것도 돌고래를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수조가 있어야 되고 실제 수조가 있어도요. 돌고래의 그 소리 있잖아. 소리를 냈을 때 그게 소리가 반사되어서 돌고래한테 돌아오는 큰일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방음벽에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도 필요하네. 필요할까? 이것도 끌어서 쓸 수는 있어요. 이러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물원 누리집에 있는 거는 뭐니? 동물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종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거는 오히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하지 않죠. 왜? 야, 이거는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역할을 얘기한 거잖아.
동물원이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거 왜 없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이 뭐니? 다섯 번째 작용. 필요 없어요. 멸종위기에 호랑이가 태어났다. 이것도 결국은 멸종동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보호하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좋은 기능이라 이 주장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작용 모두 다 뭘까? 필요 없어요. 왜? 과거 얘기는 이게 왜 필요 없을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디? 선생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6번, 7번? 왜 그럴까? 맞아, 필요 없어. 여기 지금 봐봐. 내가 색깔 칠한 게 어디다 색깔을 칠해놨니? 19세기, 그 다음에 뭐야? 자료 7번에도 19세기에서 20세기 이렇게 얘기했죠. 야, 19세기나 20세기 초는 과거의 것이잖아. 과거의 동물원의 이야기잖아.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죠. 지금 동물원은 이거보다 훨씬 좋아졌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모두 다 불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왜 그래요? 과거 것이라 그래. 과거. 과거라는 것 때문에 얘는 불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은요. 필요해요. 8번은 필요하고 동물인기 죄인가요? 이 정형행동을 하는 거는 여러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증상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 이제 정리 다 돼 있어. 1, 2, 3번은 어떠하다. 근거의 적절성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4, 5번의 경우에는요. 긍정적 기능이랑 반대되는 것이라 근거로 부적절하고요. 여기는 부적절한 이유. 과거 동물원의 모습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8, 9번은 필요하고요. 결론은 쉬는 시간. 내용 조직하기는 조직하기만 살짝 보고 쉬는 시간 줄게. 알았어. 여기부터 쉬는 시간 주고 내용하고 고쳐쓰기. 진짜 문제 고쳐쓰기 물어볼 문제. 아직도 이거 결정 안 했어? 언제 할 건지? 언제 결정할 건데? 저 교재 그 자습서